임신한 며느리가 일하는 은행에 갔다가 무릎 꿇고 있는 걸 본 순간 분노한 재벌 시아버지.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은행 로비였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과로 끝날 일이야? 임신했으면 집에서 쉬지. 왜 나와서 일을 못해? 50대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VIP 고객 박상우 씨였어요. 저는 배를 감췄어요. 우리 아기가 느낄까봐 무서웠어요. 지점장님이 제 옆에 섰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지은 씨, 제대로 사과해. 제대로요? 무릎까지 꿇고 있는데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때였어요. 은행 자동문이 열렸어요. 낡은 코트를 입은 60대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셨어요. 순간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 순간 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시아버지라는 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억울한 약자의 편에 서는 사연이 좋으셨다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지은이에요. 올해 32이죠. 한빛은행 서초지점에서 일해요. 창구 직원이에요. 이 일한 지 5년 됐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사람들 만나고 도와주는 게 좋았죠. 하지만 요즘은 많이 힘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입덧이 심해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보내죠. 임신 4개월이에요. 배가 조금 나왔어요. 아직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옷이 끼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다크서클도 짙었죠. 괜찮아. 조금만 참자.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어제 야근했거든요.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문 닫는 소리에 깰까봐 살살 닫았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배를 감싸고 구석에 섰어요. 누가 부딪힐까봐 무서웠죠.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앉으세요. 힘들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아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아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친정 부모님은 시골에 계세요. 형편이 어려워요. 제가 매달 조금씩 돈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 도착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속은 무거웠죠. 창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어요. 제 하루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린 날. 2주 전 일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몸이 안 좋았어요. 어지러워서 창구에서 비틀거렸죠. 동료 은미 언니가 달려왔어요. 지은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얼굴이 완전 하얘. 병원 좀 가봐.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게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결국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임신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동시에 불안했어요. 회사에 뭐라고 말하지? 다음 날 지점장님께 보고했어요. 지점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지점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언제부터? 지금 4개월이에요. 4개월이나 됐는데 왜 이제 말해? 죄송합니다. 확실히 알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휴가는 언제 쓸 건데? 아직은 좀 더 일하고 싶어요. 지점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우리 지점 실적 어떤지 알지? 인력도 부족한데 최대한 민폐 안 끼치겠습니다. 민폐 안 끼친다고? 임신하면 능률 떨어지는 거 모르나?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미 임신한 거 어쩔 수 없지. 대신 고객 응대할 때 티 내지 마. 특히 VIP 고객들한테. 네. 그리고 실적 떨어지면 평가에 반영된다. 그건 알고 있지? 네. 사무실을 나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축하받고 싶었어요. 잘됐다. 몸 조심해.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계산뿐이었어요. 은미 언니가 화장실로 찾아왔어요. 지은아. 언니가 조용히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언니. 눈물이 났어요. 고마웠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언니도 힘들다는 걸요. 다들 자기 일로 벅찬 사람들이니까요. 저녁에 집에 갔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오늘 회사에 말했어? 응. 뭐래? 축하한대.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다행이다. 우리 아내 고생하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진짜 상황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준호도 회사 일로 힘든데 제가 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응, 괜찮아. 저는 또 한 번 웃는 척을 했습니다. VIP 고객 박상우. 일주일 전이었어요. 갑자기 VIP 창구로 배정됐어요. 지은 씨, 오늘부터 VIP 담당해. 네. 왜 갑자기요? 기존 담당이 휴가 갔어. 내가 대신해. 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임신했다고 일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말이 목에 걸렸지만 꿀꺽 삼켰어요. VIP 창구는 따로 있었어요. 유리벽으로 분리된 작은 응접실 같은 공간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고급스럽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긴장됐어요. VIP 고객들은 까다롭기로 유명했거든요. 오후 2시 그 사람이 왔어요. 박상우 씨, 50대 남자였어요. 건물주에 우리 은행의 큰 거래처라고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앉아. 첫 마디부터 반말이었어요. 예금 계좌 하나 만들려고.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꺼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상품은 고객님 기준으로 보시면 금리가 그거 말고 네, 다른 거 금리 더 높은 거. 아, 그럼 이쪽 상품이 야, 말 좀 빨리빨리 해. 나 바빠. 죄송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허리를 숙여 서류를 줍는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어요. 은행원 주제에 일도 제대로 못해?
그 말이 심장에 꽂혔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어. 지점장 불러. 고객님, 제가 다시 말 안 통하네. 지점장, 큰 소리였어요.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씩 쳐다봤어요. 지점장님이 달려왔어요.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직원 교육 제대로 안 시킨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이게 한두 번이야? 이 은행 수준이 이래?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일은 그렇게 넘어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박상우 씨가 올 때마다 저를 일부러 더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말이 느려.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임신한 사람을 VIP 담당으로 써? 이 은행 장난해? 그때마다 지점장님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지은 씨가 좀 더 맞춰드려야지. 고객님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 지점 실적 떨어져. 저는 또 참았어요.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아가야, 조금만 참자. 엄마가 힘내볼게. 사건 전날 밤, 어제 밤이었어요. 집에 와서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온몸이 무거웠어요. 다리도 많이 부었고요. 준호가 퇴근했어요. 여보, 괜찮아? 응, 그냥 좀 피곤해.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 회사에서 뭐라고 해? 별일 없어? 그냥 입덧 때문에 그래. 또 거짓말을 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조금만 참자. 내가 곧 승진하면 여보도 쉴 수 있을 거야. 응, 알고 있었어요. 준호 승진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두면 우리 살림이 훅 줄어든다는 것도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조금만 참아줘. 새벽에 악몽을 꿨어요. 박상우 씨가 나와서 제게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깨어났어요.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오늘도 버텨야 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5장, 무릎을 꿇은 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VIP 창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야, 한지은.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네, 고객님. 이거 봐. 지난번에 내가 처리한 서류. 네, 여기. 오타 있잖아. 서류를 확인했어요. 정말 작은 오타 하나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 수정?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박상우 씨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장 지점장 불러. 고객님, 제가 책임지고. 닥쳐. 내가 뭔데 나한테 말대꾸야. 은행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우리 쪽으로 쏠렸어요. 지점장님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직원 서류 하나도 제대로 못 써? 이 은행 수준이 왜 이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 그걸로 끝날 일 같아? 박상우 씨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예,
무릎 꿇고 사과해. 네, 못 들었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숨이 턱 막혔어요. 고객님, 저는 지금 임신 중이라. 임신했으면 집에서 쉬지. 왜 나와서 일을 못해?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지점장님이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지은 씨, 고객님께 사과해. 지점장님, 빨리. 그 한마디에 제 다리가 풀렸어요. 무릎이 꺾였어요. 차가운 로비 바닥에 닿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배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눈물이 떨어지려는 순간 은행 자동문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낡은 코트를 입은 60대 남자분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검소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늘 단단했던 그분. 제 시아버지였어요. 그분이 저를 보셨어요. 무릎 꿇고 있는 제 모습을, 배를 움켜쥐고 있는 제 손을. 그 순간 시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은행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릎 꿇은 저와 그분, 무릎이 시렸어요. 바닥이 차가웠어요. 박상우 씨가 계속 말했어요. 일에서 임신한 애들은 일을 시키면 안 돼. 실수투성이야.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지점장님이 옆에 서서 말했어요. 고객님, 직원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사과를 더 하라는 뜻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다가왔어요. 낡은 코트를 입은 남자분이었어요. 조용히 우리 옆에 서셨어요. 박상우 씨가 고개를 돌려 그분을 봤어요. 뭐야, 당신?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무릎 꿇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도 고개를 살짝 들어 그분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알아봤어요. 시아버지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여기 계시지? 언제 오신 거지? 제가 무릎 꿇은 모습을 다 보셨을까요?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숨고 싶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지은아.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일어나거라. 아버님, 일어나라고 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바닥에 닿았던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시아버지가 박상우 씨를 바라보셨어요. 이 직원이 제 며느리입니다. 박상우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며느리? 그래서요? 일 못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일을 못했습니까? 오타 냈잖아요. 오타 하나로 사람을 바닥에 무릎 꿇려도 됩니까? 고객이 왕이잖아요. 당연하죠. 시아버지가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미소였어요. 고객이 왕이라 재미있는 말이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지점장님을 보셨어요. 지점장님, 예. 이 은행에 제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점장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저 실례지만 성함이? 제 이름은 강도연입니다. 순간 지점장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도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점장님이 얼어붙었어요. 박상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설마 도연그룹 회장님? 시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지점장님이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회장님, 몰라 뵈었습니다. 몰라본 건 괜찮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제 며느리를 무릎 꿇린 건 용서하기 어렵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님이 식은땀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박상우 씨도 당황했는지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직원이 회장님 며느리인 줄은, 제 며느리인 줄 몰랐으면 임신한 직원을 바닥에 꿀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시아버지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고객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우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지점장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오늘 일은 은행 본사에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줄 일이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지점장님은 허리를 더 숙였어요. 회장님, 우리 지점은 이대로면. 지점장님, 시아버지가 제 쪽을 가리키셨어요. 제 며느리에게는 사과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점장님이 저를 봤어요. 지은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존댓말이었어요. 괜찮다고 말해줘. 응? 우리 지점도 살려야 하잖아. 합의하자는 말이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뭐? 괜찮지 않아요. 전혀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그대로 말했어요. 저 임신했는데요. 손으로 배를 한번 감싸 쥐었어요. 임신한 직원한테 무릎 꿇으라고 시키셨죠.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지점장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가자, 지은아. 네, 아버님. 우리는 은행을 나왔어요. 뒤에서 지점장님이 소리쳤어요. 회장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시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저도요. 차에 탔어요. 조용한 차 안에서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괜찮니?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님, 울어도 된다. 시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그대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모든 걸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물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해. 내가 걱정할까봐. 바보야. 나한테는 말해야지. 준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따뜻했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은행 소식 들었니?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지점장 해임됐어. 그리고 그 박상우라는 고객, 은행 거래 정지됐다. 정말요? 응.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은행 본사에서 새 지침이 내려왔어. 임신한 직원 차별 금지. 고객 갑질 대응 매뉴얼 강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게 쟤 때문에요? 내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시작이 된 건 맞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마워할 것 없다. 당연한 걸 바로잡은 것뿐이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은 씨, 복직 의향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시겠어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 지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냥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예를 들면요. 다른 회사로의 이직 같은 거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집으로 오셨어요. 지은아, 네, 아버님. 우리 그룹 계열사 중에 금융 계열사가 하나 있다. 거기서 일해볼래?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너 같은 사람은 무슨?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내가 제일 괜찮다.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임신한 직원 배려 제대로 한다. 걱정 마라. 정말요? 그래. 내가 일만 잘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2주 후 새 회사로 첫 출근을 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어요. 지은 씨, 임신 축하해요. 몸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힘든 건 같이 나눠야죠. 회사는 그런 거예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이런 곳도 있구나. 그렇게 제 두 번째 직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의와 가족, 그리고 나 자신. 석 달이 지났어요.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이제 출산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새 회사 생활은 좋았어요. 사람들도 좋았고, 일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존중받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시댁에 갔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우리 손주 영양 가야지. 네, 아버님. 밥을 먹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아버님, 응? 그날 은행에 왜 오셨어요? 은행? 네. 평소에는 잘 안 오시잖아요. 시아버지가 잠시 웃으셨어요.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한다고 준호한테 들었거든. 그래서 직접 한번 보고 싶었다. 저 때문에요? 그래. 우리 며느리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감사해요, 아버님. 고마워할 것 없다. 가족인데, 잠시 밥을 먹다가 제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저 그날 정말 창피했어요. 알고 있다.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그래도 봤다. 네.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어요. 지은아, 잘 들어. 네. 너는 앞으로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마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어떤 이유로도 너는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손주도 마찬가지다. 엄마가 당당해야 아기도 당당하게 자랄 수 있다. 눈물이 또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긴. 우리 식구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뭐래? 응. 그냥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엄마 목소리 들려? 뱃속에서 아기가 살짝 움직였어요.
엄마는 그날 처음 알았어. 작게 웃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약해 보이던 엄마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창밖을 봤어요. 창문 너머로 작은 별 하나가 보였어요. 그리고 알았어. 다시 배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가 엄마 편이 되어줘야 세상이 조금 덜 무서울 거라는 걸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아가야, 세상은 가끔 불공평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해. 하지만 말이야. 살짝 미소가 났어요. 그래도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있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더 힘을 줘서 배를 토닥였어요. 내가 언젠가 내 스스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떤 일도 결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아기한테 얘기하고 있어? 응. 뭐라고 했어? 비밀. 둘이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가슴 깊숙이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내일도 출근이었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는 알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가족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가 제 편이라는 걸 말이에요. 혹시 당신도 억울하게 무릎 꿇어야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괜찮아요. 그때의 당신도 틀린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분명 당신 편에 서줄 누군가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당신 자신이 먼저 당신 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도 조금씩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